여러분들 두시기가 여러분들 금투세에 대해서 사실 정확하게 모르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금투세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텔레그램방에서 금투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우리 공방에서는 금투세 얘기를 좀 정말 많이 했어요. 저는 이 분위기를 좀 예상하기가 힘들어요. 왜? 아니 금투세 때문에 시장이 빠지는 게 아니라 시장이 빠지니까 금투세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 25년도부터 뭐 시행한다 뭐 이렇게 하니까 자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알려드릴게요. 실익이 별로 없는 이런 걸 가지고 계속 논하는 것 자체가 일단 이해가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금투세가 뭔지 정확하게 좀 알고 들어갈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서 금투세, 세금, 소득세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게 결국 주식, 채권, 펀드, 파생으로부터 발생한 연간 5천만 원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 자 근데 이거 1억으로 늘린다 그랬죠. 1억 원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 기본공제 5천만 원을 빼고 이거 1억으로 늘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억을 빼고 이런 것들은 250만 원이고 여기에다가 세율표를 적용해 가지고 주식을 과세를 매긴다는 겁니다. 실상 어떻게 보면 부자 세금이 맞아요, 이건. 근데 이걸로 인해서 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간다는 이런 개소리를 좀 안 믿었으면 좋겠어. 근데 그런 부분은 있어요. 실제로 금투세를 하게 되면 분명히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건 있지만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시장에서 자금이 빠진다는 건 아니고 사모펀드 쪽에서는 조금 타격이 있어요. 그동안 뭐 환매채권부 펀드, RP 이런 것들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해줬단 말이야. 근데 이런 게 이제 예전에는 이게 20년도 초반에 나왔던 비과세 항목에 막 들어가는 것들이에요. 환매채권부, 환매조건부 채권 이런 것들이. 근데 이런 채권 투자라든지 사모펀드 쪽에서 하는 부분은 지금 이제 과세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해요. 자, 부자들은 결국 돈을 맡기는 게 많은데 이 운용사들, 사모펀드들 이런 쪽에서 채권 같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좀 큰 세금을 걷어들이겠다는 취지로 사실 한 거 같거든요. 근데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까지 이렇게 하는 거는 일단 제가 설명드리는 거를 보고 아세요. 이게 돼도 시장 안 빠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이게 되든 안 되든 시장 빠지는 것과 무관합니다. 그냥 오르면 또 오르는 거야. 제 말이 맞나는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거고 일단 뭔지를 일단 제가 설명을 오늘 다 드려볼 거예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건 이제 소득세랑 이제 같이 비교를 해봐야 될 건데 제가 이제 소득 세율표도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전반적인 정리를 할 건데 여러분들 끝까지 들으세요. 이런 영상이 좋아요가 많이 달려서 널리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금투세를 폐지하는 거에 대한 제 생각은 저는 세금은 무조건 폐지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세금을 폐지해야 된다는 생각인데 저는 조금 실익이 있는 세금을 좀 이거를 뭐 하든 안 하든 이거는 주식시장과 관계가 많이 없다는 생각을 하는 거고 실익이 있는 세금을 좀 줄였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 그래요. 주식에서 세금이 2%, 27%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혹시 주식을 안 한다고 생각하세요? 자, 여러분들 사업소득 세금이 지금 뭐 40% 뭐 이렇게 육박해요. 한 3억 정도만 과세 표준이 나와도 사업 안 합니까? 이거 세금 때문에 사업 안 해요? 그런 거 아니야. 세율이 높아서 뭘 안 하지 않아요. 사람은 다 뺏길 뿐인 거예요. 사업을 해갖고 돈을 벌어도 40% 뺏긴다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세금은 없어져야 맞아요. 뭐든지. 특히나 우리나라 세금이 지금 너무 많아요. 그 근로소득자도 마찬가지고 사업소득자도 마찬가지고 이게 무슨 공사판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세금 일단 너무 많아요. 저도 세금 내면서 낼 때마다 화가 나요. 근데 금투세까지 한다라는 부분은 사실 금투세가 한다고 해서 저 같은 사람은 큰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을 안 해. 그건 있어. 그렇다 보니까 나 같은 사람이 그것 때문에 주식을 안 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1억 이상의 소득이 꾸준히 나오더라도 뭐 1억 정도의 연 주식 소득으로 1억이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은 돈 한 푼도 안 내도 돼요. 오히려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좀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걸로 인해서 시장이 무너지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라는 거. 자, 1번은 그거예요. 자, 근데 소득세를 알 필요가 있어요. 자, 소득세는 뭐가 있냐? 이자 소득, 배당 소득, 사업 소득, 그리고 근로소득, 연금 소득, 기타 소득 이렇게 있고 그 뒤에 뭐 퇴직 소득, 양도 소득이 있어요. 자, 그런데 보통 이제 사업 소득이라는 것은 조금 다르게 좀 산정이 되고 금연기는 보통 이제 원천 징수로 대부분 끝나버려요. 원천 이게 저도 세무 회계를 공부를 전공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한 사람이기 때문에 세금에 대해서 이걸 생각을 했을 때는 분명히 이런 좀 지식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이 좀 떠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주식이 빠지는 걸 금투세 탓으로 돌리고 이런 사람들이 그냥 없어져야 돼요, 사실은. 과거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해서 2차 전지가 오를 일은 없다. 어때요? 공매도 금지됐잖아요. 공매도 금지됐다고 2차 전지 올라요? 그거 아니에요. 오를 때 되면 오르고 내릴 때 되면 내리는 거예요. 똑같아요. 주식은 오를 때 되면 올라서 오를 만한 뉴스가 저 같은 유튜버처럼 기자들이 좋은 걸 가지고 오니까 그걸 부각돼서 보는 거지만 또 반면에 안 좋은 걸 가지고 와서 주가가 빠질 때 안 좋은 거 불안 요소를 내면 어떤 기업이든 좋은 거 나쁜 거 다 있어요. 좋은 거를 가지고 얘기하면 좋은 것만 보이는 거고 안 좋은 것만 가지고 보면 안 좋은 것만 보이게 돼 있어요. 그게 주가에 여러분들의 심리에 반영될 때마다 기사가 나오니까 상승엔 더 큰 상승으로 주가가 만들어지고 하락엔 더 큰 하락으로 투매가 나오는 겁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자, 보세요. 보통 이제 주식 소득은 여기에 들어가요. 이거 다 필요 없고 여기에 들어가. 여기에 이제 이자 소득에 들어가고 배당 소득에 들어가는 게 보통 주식 소득세예요. 주식 소득이에요. 자, 그런데 이 소득세라는 것은 이자 소득이 뭐 얼마고 배당 소득이 얼마고 해. 근데 여기는 자, 이자 배당은 연 2천만 원까지는 14% 합쳐서 15.4% 기타 지방세까지 이렇게 해갖고 원천 징수를 끝내버려요. 그러니까 결국은 2천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었다면 원천 징수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예를 들어 금투세가 도입이 된다. 제가 볼 때는 이 금투세가 도입이 된다 해서 여러분들 중에 뭐 2천만 원에서 1억 사이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좀 괜찮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런 말을 한다 그래가지고 뭐 나한테 뭐 정치적 성향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저의 정치적 성향은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성공하고 돈 버는 사람 거 안 뺏어가고 좀 그랬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런 거 아무 그냥 색깔과는 상관이 없어요. 저는 그런 색깔을 보이고 싶지도 않고 저는 관심도 없습니다. 자, 그러나 이게 뭔지는 여러분들이 정확히 좀 알고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자, 알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그 밑바닥에 있는 거 다 빼고 그냥 제가 하는 이 공부적인 부분을 들으세요. 자, 이자 배당 소득의 연 2천만 원까지는 15.4%로 원천 징수를 원래 때립니다. 그런 다음에 이게 보시면 뭐가 되냐면 이자 총소득이 있고 배당 총소득이 있고 사업 총소득이 있고 근로 총소득이 있고 연금 총소득이 있고 기타 총소득이 있어요. 이 총소득에서 이렇게 원천 징수한 거랑 좀 기본 공제들을 다 때려줘요. 여기서 빼기 공제, 빼기 뭐 공제, 사업소득도 비용이 공제되고 근로소득은 기본적인 기본 공제가 들어가요. 이 사람이 이만큼 월급을 썼으면 얼만큼을 이 사람이 썼을 것이다. 기본 공제율을 다 적용을 해서 때려요. 연금도 공제될 거 공제되고 기타도 마찬가지예요. 원천 징수한 거 빼고 공제한 거 빼서 이자 소득 금액을 정산을 해냅니다. 자, 이걸 이렇게 올릴게요. 이렇게 해서 각자 배당 소득 금액을 올리고 사업 소득 금액을 놓고 근로 소득 금액을 넣고 연금 소득 금액을 넣어서 기타 소득 금액을 내. 근데 우리 그 개인 투자자, 개인 직장인들 있죠.
직장인들은 나라에서 이거를 해서 이 뺀 거 있죠. 빼고 소득을 받잖아. 그러니까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는 자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소득공제가 다 들어가고 소득 금액을 여러분들이 받아요. 그렇지만 연말이 되면 이걸 다 합산해야 돼. 합산해가지고 이것을 12월 31일까지 한 것을 5월 말에 저기 돈을 해서 만약에 이런 게 쓴 게 없어서 다 저기 공제만 받은 경우에는 여러분들한테 이걸 합쳐서 소득세 그 소득 금액이라 그래요. 총 소득 금액. 그럼 여기서 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기본 공제가 들어가. 뭐 우리 가족이 얼마면 얼마 뭐 저 부양 가족이 얼마면 얼마 이런 기본 공제 있죠. 이게 들어가서 총 자기의 세율이 나오는 거야. 거기에다가 이 세율표를 적용하는 겁니다. 이게 소득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뭐 연봉이 예를 들어 1억이야. 그럼 여기 보시면 1억이 35% 권한 안에 들어가요. 그럼 35%의 세율을 내야 되잖아. 근데 과세 표준이라고 돼 있잖아. 이 총 소득 금액에서 기본 공제, 뭐 추가 공제를 이것들을 다 빼면 이게 과세 표준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이 총 소득 금액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금액에서 공제할 거를 기본적으로 여기마다 다 항목이 있어요. 옛날에 이걸 내가 다 외웠어. 뭐 저기 원천징수 할 거 중에 뭐 환매치 조건부 채권 그리고 이제 RP 뭐 그리고 저 IRP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여기에서 공제될 걸 다 공제를 해요. 여기도 공제할 거 공제 다 하고 사업소득도 사업을 하다 보면 버는 돈이 있지만 쓰는 비용을 다 여기 빼고 또 여기서 이제 저 세금 좀 배우신 분들이 있겠지만 사업소득 안에는 부동산 소득이 또 따로 사업소득인 그 부동산 소득이랑 이거 같이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소득 금액을 내고 다 내. 이걸 다 합쳐서 소득 금액을 낸 걸 합친 걸 총 소득 금액이라고 하고 거기서 기본과 추가 공제를 빼서 과세 표준이라는 게 나오고 여기에다가 곱하기 과세율표 요거 여기 35% 24% 이걸 적용해가지고 퍼센트를 적용해서 세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까지 여러분들 근로자라면 얼마를 냈는데 이거보다 기본공제가 들어가니까 과세가 더 적다 그럼 환급을 받는 거고 이놈은 이번에 배당소득이 굉장히 많네 해서 더 높으면 더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인들이 이런 저기 주식이나 이런 걸 했을 때 혹시나 이런 걸 많이 받아 그러면 이제 총소득 금액에서 또 세율을 때리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뭐 1억 정도의 연봉을 받는 직장인이 있어. 근데 여기에서 직장인이면 1억을 내야 된다라고 1억을 번다고 생각하면 세금이 벌써 보시면 여기 보시면 1억 여기 지금 35%잖아요. 여기 35%. 여기. 그러면 여기 1억을 버니까 나는 35% 낸다. 이게 아니야.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게 아니야. 이 1억에서 기본 공제로 하면 한 7천 빠져요. 이게 이미 여러분들 원천징수로 회사에서 나라에다가 대신 납부를 하는 거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뭐 이렇게 공제를 하면 한 3천만 원 근로소득이 돼. 이런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여기 것들을 합쳐갖고 했을 때 그러니까 연봉 1억을 받더라도 나라에서 먼저 뺏어가 버리면 이런 것들이 보통 많아서 직장인들은 환급이 더 많아요. 왜 그런지 알겠죠? 그러니까 공제를 빼고 3천 여기다가 세율표를 하는 거예요, 원래. 이게 잘못 말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1억이라는 직장인이 했어. 한 7천 정도 공제를 받았어요. 그럼 3천 여기다가 30 몇 프로의 세율을 매기는 거야. 그래갖고 뭐 1억을 받으면 이제 뭐 3천이면 뭐 여기 3천에다가 35% 하면 얼마죠? 한 1,0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세금을 내서 환급을 받는 일단은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또 합치면 또 달라요. 여러분들 어렵죠. 세금 원래 어려워요. 이게 저도 이거를 한 4년, 5년 공부를 했었는데 이게 아니라 이런 개념을 갖고 왔어요. 그러면 소득세 안에는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이나 이런 뭐 사업 소득 막 다 있어. 근데 이 안에 이제 금융소득이 이제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금융소득 중에 이자 개념으로 들어오는 건 이자 쪽에서 빠져나가고 배당 쪽으로 들어가는 건 이게 두 개가 나뉘어요.
예를 들면 이자 형태로 1년에 몇 퍼센트 정도 들어오는 금융소득, 예를 들면 적금이 그렇겠죠. 그런 건 이자 소득으로 가는 거고, 회사에서 나오는 배당 같은 거, 아니면 사업을 하는데 공동 출자를 했어. 그런 배당은 이제 배당 소득으로 들어가요. 공동사업 출자자의 배당 소득 이런 게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20% 넘게 세율이 다 들어가요. 20%가 넘어 이런 것들이. 근데 이런 것들은 이자율의 이자 정도의 소득이 나오면 보통 이게 비과세나 소득공제가 많이 들어가서 사실은 이런 것들이 이제 거의 세금이 없어요. 근데 결국 금투세는 그런 거에 매기겠다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환매 조건부 채권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거는 이제 사실 0%거든요. 지금 비과세거든요. 이런 거에 세금을 매기겠다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게 주 타겟팅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운용사, 운용펀드 용역들 얘네들이 약간 이제 혜택이 그동안 줬던 혜택, 비과세 혜택들이 없어지는 거지. 뭐 IRP 이런 거 있잖아. IRP, RP 이런 것들 많이 들어보셨죠? 저 증권사도 운용을 하는 증권사들에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하면서 그 안에다가 이제 채권 넣고 선물도 넣고 주식도 넣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결국은 타겟팅이 이런 곳에 가는 건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뭐 자기네들이 이제 번 돈의 20%를 내라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 거고. 자, 그럼 볼게요. 금투세는 또 뭐예요? 금투세는 자, 연 1억 이상의 주식, 채권, 뭐 파생 이런 걸로 인해서 발생한 소득에서 공제 1억 이상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제율 1억을 빼고 예를 들어 3억을 벌었어. 그럼 1억 빼. 그럼 2억 남죠. 여기에다가 과세 표준이 지금 아까 22%, 27%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이게 과표야. 번 게 과표가 아니라 1억을 뺀 게 과표예요, 이게. 그럼 과세 표준의 22%고 27%잖아. 그러니까 2억이면 22% 소득, 이 세금이 나가겠지. 이게 여러분들이 내야 될 세금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금투세를 따로 신설해가지고 새로운 항목으로 돈을 받겠다는 거야. 지금 이 금융투자 소득세라는 게. 근데 원래는 사실은 이게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3억을 벌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자 소득, 배당 소득에 들어가는 돈이 돼요. 그럼 여기서 공제를 빼더라도 이게 결국은 소득세로 묶여가지고 나중에 소득세에다가 부과를 때리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지금 예를 들어 3억 이상의 돈을 주식으로 버는 사람들은 22%의 이 세금을 내요. 그런데 정상적인 근로나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버시는 분들은 여기에 3억을 추가시켜서 종합소득으로 지금 돈을 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3억이 넘는 돈을 쉽게 주식으로 벌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겪어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한 1억 정도의 과세 표준이 잡히는 사람이야. 그럼 이미 여기 있어요. 35%를 내고 있단 말이야. 여기에 이자 배당 소득으로 금융 소득이 들어갔어. 그럼 여러분들은 이게 만약 3억 정도만 되더라도 여러분들 과세 표준은 지금 여기 40%로 넘어가 버려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지금 결국은 3억 정도의 수익을 주식으로 봤을 때 사실은 여러분들의 임금이나 사업소득으로 1억이 넘어가면서 3억이 넘는 돈을 벌어본 적이 없으니까 이런 돈을 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모르고 있어. 뭔가 세금 다 혜택 받은 것처럼 말하고 있어. 왜? 2천만 원까지는 원천징수 비과세니까.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 수익이 안 나고 몇 년, 한 3년, 4년 이렇게 보면 다 마이너스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금 낼 일이 없지. 근데 연 수익이 주식으로 막 3억, 4억씩 꾸준하게 내는 사람들은요, 이미 이 돈을 내고 있다고. 2천만 원까지 15.4%로 원천징수가 나가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돈을 진짜로 버는 사람들은 이 세율로 지금 돈을 내고 있어요. 그러니 솔직하게 여러분들 최근에 금투세 많이 나오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거 뭐야 사인하는 거 있잖아. 대국민 뭐 하는 거 그거 안 해주잖아. 사람들 바보가 아니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금투세가 금투세를 한다고 해서 사실은 누가 좋은지도 잘 모르겠고 누가 나쁜지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를 한다고 해서 부자들이 실익이 없어질까? 어? 오히려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채권에서 돈 빠지고 주식으로 돈 흘러 들어가요, 이거.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금투세가 나오면 시장에서 돈이 뭐 몇 조가 빠진다. 근데 그 시장이라는 건 주식 시장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식, 채권, 파생 이런 건데 실제로 우리 시장은요. 주식 시장도 있지만 채권 시장, 파생 시장이 엄청 커요. 주식 시장에서 돈 쉽게 안 빠져요, 오히려. 채권 시장 파이가 많이 빠질 거야. 왜냐면 채권 쪽에 비과세가 많거든요, 항목이. 그리고 이제 이것들이 이제 15.4%로 원천징수 때려가는 건데 그게 22% 이상으로 지금 늘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실익은 한 8% 정도의 채권 쪽에서 나오고 여러분들 3억 초과의 과세 표준이라고 하잖아. 금투세가. 지금 3억 초과의 과세 표준에서 1억을 지금 1억을 공제를 기본 공제를 지금 이걸 1억으로 늘려주겠다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저는 그래서 저는 그냥 이래요. 금투세를 시행한다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지도 않고 찬성하지도 않아요. 나는 그냥 그렇게 생각해. 왜? 나한테는 찬성을 해야 좋을까? 반대를 해야 좋을까요? 모두 사실은 그냥 웃겨버리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이걸로 전 국민이 혼돈이 돼가지고 지금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부터 제대로 알아봐요. 금투세가 진짜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저 유튜버에서 금투세 때문에 시장이 빠진다? 지금 이런 얘기만 왜 스스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 전문가들도 탓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정말 세금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참 시간이 지나 보면서 제가 참 느낀 게 참 세상엔 바보가 많다. 정말 바보가 많다. 그러면 너는 주식아 너는 그럼 금투세를 찬성하는 거냐? 아니요, 나는 그것도 아니에요. 금투세라는 게 들어오면 골치 아프죠. 또 하나의 세금이 신설되는 건데 골치 안 아프겠어요? 이거 높으면 또 나는 또 세무사한테 또 이거대로 해가지고 또 자료 다 넘겨가지고 또 먼저 이거 원천징수 또 때려야 되고 얼마나 나도 골치 아파요. 그리고 해봐야 이게 지금 22%나 27%이기 때문에 원천징수하고 종합소득하고 이게 문제지.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뭐가 더 좋은지도 사실 모르겠어요. 22%, 27%? 내가 지금 이제 과세 표준을 높였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은 그래. 근데 시장이 지금 안 좋으니까 뭐 나라고 수익 뭐 얼마나 대단하게 나겠어요? 막 5억, 10억치 나겠어? 근데 시장이 좋아져가지고 세금을 내야 되면 어차피 여기서 때려서 세금을 맞는 거나 저도 연봉이 억대예요, 억대. 저도 연봉이 억대다 보니까 나는 기본적으로 세금을 이렇게 내고 있다고. 근데 여기다가 사실 이 정도 어차피 나는 이 세금을 내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조금 더 내서 어차피 이것도 다 그냥 기본 세율이지만 지방세 10%다 붙어요. 그러면 38도 41.8%고 40%면 44%예요. 42는 46%고 45는 49.5예요. 자, 지금 제가 세금을 40%가 넘게 내고 있어요, 나는. 40% 넘는 세금을 내고 살고 있어요. 어차피 금융소득도 소득세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걸 나는 분리시켜버려서 30%대로 낸다? 그럼 난 나쁘지 않아요. 왜 어차피 여기다 과세 표준에다가 여기 또 1억을 공제해준다며. 1억을 공제해주고 22%, 27%밖에 안 때린다며요. 그럼 나는 오히려 이게 궁금해. 솔직히 이 금융투자소득세가
제가 지금 저기 보면은 이제 이게 완전히 명확하게 시행되면은 금융투자소득세도 결국은 소득세에 붙겠죠. 근데 이거를 저는 이게 원천징수를 때리는 건 아니고 그럼 과세표준을 22%로 때린다면 금투소득세는 소득세랑 다른 것인가? 결국 금융투자소득세도 소득세에 같이 붙는 것인가? 난 이게 오히려 더 궁금합니다. 이렇게 해서 과세표준 내가지고 이게 그런 거거든요. 왜 우리가 소득세를 말할 때 이배사 근형기,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과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을 따로 하거든요. 이거 분류과세를 해요. 분류.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 안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금투세가 여기에 오는 거겠지. 분류과세를 하는 거지 않을까요? 이렇게 해버리면. 근데 이거를 나는 되게 재밌는 게 이거를 오히려 저기 민주당에서 이걸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 왜 이러는 거지? 오히려 민주당이 사실은 이제 저소득층을 위해서 움직이는 건데 민주당이 고소득자를 위해 움직이는 건가?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오히려 이거를 또 이제 보수 정권에서는 반대를 하는 게 이거 뭐 어디에 무슨 구멍이 있지? 사실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누구를 위한 법인가? 누가 실익을 가져가는가? 이거를 왜 평범한 사람들은 이걸 왜 반대하는가? 왜 부자들은 오히려 가만히 있는가? 생각을 해보면 저기 국민청원에도 지금 5만 명이 안 모이잖아요, 이게. 그렇다는 것은 분명히 이거는 악법이 아닌 뭔가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민주당이 지금 추진을 한다는 것도 약간 이상하고 그것을 계속 뭔가 정말 이상한 법을 하듯이 말하는 그 분위기도 솔직히 저는 그러니까 지식인이 되고 뭘 봐야지 판단이란 걸 하는데 그냥 주식시장이 빠지는 게 금투세다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이 유한양행도 그래. 내가 유한양행을요 한번 이렇게 해봤어요. 유한양행 자체를 놓고 와 제2의 에코프로다 이거 난리 난다 FDA 승인 받았다 하고 하니까 온갖 유튜버가 나를 따라하고 있어요. 뭐하는 와 제가 이번에 시장 분위기를 보면서 와 이거는 정말 이상하다. 정말 비이성적이고 상식적인 유튜버들 굉장히 적다. 이거는 우리나라 정말 그냥 사실 문제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왜 대체 본인 스스로 어떤 것들을 이제 공부를 하고 그 결과를 알고 그렇게 좀 가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하면 시장이 빠지고 무너지고 자 그럼 제가 반문해 볼게요. 뭐냐 여러분들한테 반문해 볼게. 금투세는 그대로 시행이 되든 안 되든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25년도니까. 그러면 지금 9월이죠. 10월, 11월, 12월 남았죠. 이때 가서 시장 오르면 금투세 탓하는 사람 없을걸요? 그러지 않을까? 금투세가 시장을 발목 잡는다? 자, 공매도가 시장을 발목 잡았습니까? 공매도가 지금 시장을 발목 잡아서 그래요? 공매도 금지했잖아. 왜 그럼 시장이 왜 이래요? 그럼 이때 그랬을 때는 공매도였고 공매도 금지하니까 이제 올라갔지만 이때 금지할 때는 금투세 하면 또 올라가요? 공매도 금지해서 올라갔어. 그렇게 믿는데 2차전지 안 올라갔죠? 여기 아니구나 여기구나. 여기였죠 여기 잘못했어. 이때 2차전지 올랐으니까. 자 공매도 금지 여기서 했어요. 올라갔죠? 2차전지를 찍는 유튜버들이 지랄 발광하면서 공매도 얘기를 많이 했어요. 왜? 자기가 밀었던 종목들 떨어지는데 탓할 곳을 찾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유튜브를 탓하지만 유튜브도 시장을 탓할 것을 찾아요. 그래야 서로가 편하지. 개인들도 자기 책임하기보다는 남 탓하는 게 편하고 전문가도 자기 탓을 하면서 혹은 내가 이것을 잘못했구나가 아니라 시장 탓을 하고 공매도 탓을 하면 편하죠. 지금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이 시장이 내려온 게 금투세 때문이야?
아니에요, 전혀. 그럼 이게 금투세를 금지해서 올라간다. 아니면 그럼 올라갔는데 금투세를 하게 되면 뭐라 할 겁니까? 또 다른 걸 찾겠지. 세금상 실익이라는 게 저는 뭐가 뭔지도 잘 모르겠어요. 오히려 근데 여러분 나한테 그러겠지. 야, 너 뭔지도 모르는구나. 이거 30% 내는 거야. 아니, 30% 넘게 내고 있다니까요, 나는. 이미 내고 있는 거를 가지고 더 적게 내주겠다고 하는 걸로 나는 들려요. 그런데 보세요. 세금이 여러분들이 주식 소득으로 정말 뭐 연 1억 이상을 꾸준하게 내나? 3억, 4억 이렇게 내요? 3억을 내더라도 22%밖에 안 떼간다는 건데? 근데 이거를 만약에 금투세가 아닌 현행 법대로 하면 여기다가 가산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8천만 원 이상 정도의 세금을 내시는 분들은 이게 힘들겠지. 27%, 22%니까 여기 8,800만 원 이하의 어떤 개인 근로소득자들은 24%니까 그러니까 22% 내는 거라 큰 실익이 별로 없는데 여기부터는 그러니까 고소득자들 8,800 이상의 연 과세 표준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 법이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다가 가산하는 바에 27%로 원천징수 해버리고 저 반년 원천징수 한다 그러잖아요. 1년에 2번. 그러고 나면 이럴 때 있으면 공제해주고 뭐 1억을 계속 1억이라는 한도가 계속 나오는 거잖아. 이게 내가 볼 때는 크게 그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저는 사실 금투세 지금 이 분위기 잘 모르겠고 뭐가 이게 돼서 실익이 누가 있는 건지도 사실 잘 모르겠고 시장이 빠지니까 금투세에 대해 금투세 막 이러는 거야. 그냥 내가 볼 때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지금 시장 빠져가지고 이제 자기들이 추천한 종목들 많이 빠져갖고 금투세 탓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거 아니고 그냥 금리 인하 전에 동결 전에 어, 그리고 어차피 오르면 빠지고 오르면 빠지는 거예요. 오를 때가 됐고 이런 걸로 인해서 주식 던져버리지 마세요. 지금 주식 싸고 지금 담아도 되고 금투세 하나 안 하나 큰 영향 없습니다. 오히려 채권 시장에서 돈 빠지면 그게 오히려 난 주식 쪽으로 들어올 거라고 봐요. 자, 좀 공부라도 좀 하세요. 이게 뭔지를. 세금을 좀 알아야지 뭘 하지. 나는 지금 법인세네, 소득세네, 부가세네. 아주 죽겠습니다. 종합 부동산세, 뭐 이런 거 다 내고 있어요. 그렇게 내고 있는 사람이 40%씩 내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거든요, 나한테는. 두 시간 네가 부자라서 뭐 이런 소리가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의 소득은 설마 여러분들은 뭐 자 이렇게 말씀드려볼게. 연 과세 표준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22% 27%가 22%의 소득세, 27%의 금융 소득세가 부담스러운 건가? 과표가 요 정도라서 그냥 그런 생각밖에 안 드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저소득층이 지금 반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민주당이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웃겨요, 이게. 저소득층이, 야, 너희들 저소득층은 세금 혜택 많이 받지. 근데 너희들이 만일 1억이 넘는 금융투자 소득을 벌면 22%는 내라.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재밌는, 저는 살면서 이런 코미디는 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같이 금융투자 소득세에 대한 코미디는 정말 본 적이 없어요. 이런 코미디를 누가 만드는지도 모르겠고 금투세가 뭔지도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되든 안 되든 실익도 별로 없고 그걸로 인해서 빠져봐야 채권 쪽에서 좀 나올 수 있고 어차피 운용 사모펀드 쪽에서 문제 있는 거지 나머지는 상관 별로 없습니다. 시장은 빠지면 다시 올라가요. 마지막으로 지금 원래도 그래. 추석 전에, 설날 전에 항상 최악으로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고, 금리 인하, 전에 가장 안 좋아요, 원래. 최악을 보여주고 금리 인하 나오면서 올라가지. 그러면서 미국도 대선 끝나면서 1년 정도가 지나면 매물이 소화되고 대선 2년 차에 신고가 막
이렇게 갑니다. 미국 대선 끝나면 그 전까지는 어떤 정책이 좋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만 대선 끝나버리면 어떤 주도적인 섹터가 나오면서 확 올라가는 부분이 생기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 시장도 비슷하게 흘러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큰 거를 정말 보고 가세요.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탐욕보다 큰 건 없어요. 이 주식시장은 절대 안 망해요. 이런 세금 가지고 망할 일 없어요. 이 세금 가지고 망해? 그러면 사업소득세, 근로소득세. 여러분들 근로소득세가 30%라고, 사업소득세가 40%라고 사업 안 하고 근로 안 합니까? 투자도 똑같아요. 주식 투자 20%라고 해서 30%라고 해서 투자 안 해요? 아니, 그런 거 없어요. 탐욕이 항상 위에 있습니다. 그거를 분명히 기억하시고, 자, 이런 거에 너무 솔직한 말로 별로 세상도 모르는 사람들이 막 금투세 탓하는 거에 제발 흔들리지 마세요. 옛날에 공매도 때 똑같았어. 내가 공매도 금지한다고 2차전지 오를 일 절대 없다고 하니까 나한테 뭐라 그랬습니까 그때? 네가 뭘 하냐 두시가 공매도를 금지해야 에코프로가 오른다 금양이 오른다 별 미친놈들 다 있었어요. 그거 된다고 해서 올라요? 아니야. 사업이 잘 돼야 오르죠. 안 그래요? 지금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이 잘 되는 기업들은 다시 오를 것이고 금리 인하가 되면 돈이 들어오면서 시장은 다시 오를 것이에요. 그게 결론이자 진리입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끝.